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본 과목에서 PBL이라는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교수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것은 PBL, 즉 Problem Based Learning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기반 학습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 학습의 팁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학생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찾아내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팀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 기반 학습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BL의 기본 개념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넣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기반 학습, 즉 Problem Based Learning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우선은 처음 시작이 의과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이 방법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저희가 그 진찰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픈데요. 선생님, 저는 뭐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뭘 하시나요? 이렇게 진찰을 해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픈 방법, 아픈 유형은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요?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은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병명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 기반 학습에서 시작되는 기본의 패턴입니다. 여기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 PBL이라는 거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가 중요하겠죠. 책 속에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혼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을 배분해 나가면서 개별학습 그리고 협동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자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문제 기반 학습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가 정보가 나한테로 들어와서 나 그거 잘 기억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학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인식해서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 해결을 위한 학습의 전략들을 세우게 되고요.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 혹은 교수님 간의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등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PBL은 혼자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된 일정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나의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수업은 교수님이 수업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과제로 이 문제 풀어오십시오. 이거 해결해 오세요. 보고서를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PBL에서는 교수님이 문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를 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주었던 그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PBL과 일반적인 수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교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걸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PBL 문제 기반 학습에서는 교수님이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뭘 알아야 되지?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지? 교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아나가는 것. 그러면서 비로소 학습이 완성이 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은 아주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훨씬 빨리 잊어버려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PBL의 방식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신다면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음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만의 지식, 내가 만들어낸 지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PBL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PBL은 내가 막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remember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양이 많고요. 그런데 학습하는 양은 많지만 기억의 강도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여기 create까지 단계에 갔을 때는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방식의 지식을 활용하고 조작하고 또 같이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함께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목표의 위계를 볼 때 어디까지를 목표의 위계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쪽에 아래에 있는 지식과 이해의 강도까지는 사실은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적어도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이 크리에이트를 목표로 놓고 다양한 사실들을 함께 쭉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거죠. 이게 PBL에서 바라는 학습의 방향이자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최상위의 학습 목표를 토대로 하위에 있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 평가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다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PBL이라는 교수학습 전략을 이 수업에 도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업에서 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이것으로 나만의 지식들을 크리에이트, 창조해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BL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PBL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초심자, 뉴커머와 전문가, 마스터 이렇게 둘의 문제 해결을 할 때의 실행의 차이를 보면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작은 자료를 읽고 이걸 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보도 읽고요. 읽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해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한 걸 가지고 실행하고요. 이 단계에서 탐색의 과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 기반 학습으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할 때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문가로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B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PBL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처럼 PBL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기 단계에 이렇게 문제가 쭉 주어지는 요 단계가 생깁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의 단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문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각자 개별학습, 협력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성찰하는 이런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PBL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주시는 그 PBL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아, PBL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아 나가 보면서 학습 목표가 뭔지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과제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팀별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결과를 만들고 동료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PBL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문제를 딱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그냥 답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시작이 여기 보시다시피 혼란 찾기입니다. 뭐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과정들을 해 나가는 중에 이 안에서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수업 안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를 보면서 혼란을 찾고 이제 자료 찾기와 문제 찾기의 관계가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와 해결책 찾기가 이 결과물로까지 수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거를 정보를 찾아 나가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도달한 그 결론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일련의 단계들을 쭉 거쳐 나가면서 과연 우리의 해결책이 적절한 것인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위에 있는 것처럼 자료의 검증, 논리성의 평가, 그리고 가정의 평가와 같은 평가의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BL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한 연구에 있는 결과인데요. 저기 있는 것처럼 학습 내용 부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협동학습 능력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습과 생활 습관 태도까지도 달라진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인지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과 견해의 수용 등등과 같은 학습에 대한 성과가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보시면 문제가 주어지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성과, 효과가 보이는 거는 PBL에 대한 방식에 관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거 뭐지? PBL이 뭐지?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특성들이 좀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성과가 보였던 건 협동학습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에서는 모두 다 골고루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확산하는 부분에 성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이 PBL을 적용을 할 때 나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조금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PBL에 대해서 간단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놀이터에 이렇게 중금속 물질들이,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위에 보시면 해야 할 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것과는 좀 다르겠죠. 이게 유치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우리 수업에서의 딱 맞는 문제의 예시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 문제가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앞에 있었던 거에서 놀이터에서 어떤 중금속 물질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 짓는 학교에서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았다면, 그 놀이터를 설계하는 전문가로서의 내가 문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바와 같은 최종의 해결안을 만드는 것, 요 as is와 to be의 이 간극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처음 보실 때 여기 to be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의뢰받은 거지 뭐지? 요청받은 것이 무엇이지? 이거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무엇인가? 이거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문제 안에서 힌트를 뽑아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최종의 해결한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직 모르는 빈칸, 그 빈칸이 바로 여기 러닝 이슈라고 들어가 있는 더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찾아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를 찾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이 진짜라는 거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 비어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채워나가는 것이 이 더 알아야 할 것, 러닝 이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러닝 이슈를 공부를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원이 함께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언제까지 공부를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제 수행 계획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노보드에 이 자료에 서식이 주어지시게 될 거예요. 받으면 이 학습 목표, 가정 해결안,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더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쭉 있죠. 요거에 맞추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과제 수행 작성, 계획서에 대한 작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과로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충실하게 겪어야만, 이걸 가지고 충실하게 아이디어를 묶어야 원하는 결과물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서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수행을 하는 거죠. 나 공부해온 거 가지고 이거 이제 적절한가 아닌가 같이 논의해보고, 그래서 해결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공유를 해야죠.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팀은 저게 다르구나, 우리랑 생각이 같구나 하는 걸 같이 이제 비교해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유의 성찰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스노보드에 올라가 있는 서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은 내가 학술적인 사실을 무엇을 알았는가, 무엇을 알고 이걸 해결했는가, 여기에 중점이 되는 건데, 그때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BL에서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소화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성찰 저널을 쭉 작성을 해 보시게 되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이 PBL이라는 방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의 성과를 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신다면 이것이 이제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PBL이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PBL을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PBL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에서 PBL에서의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하는 주인공, 다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역할을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경로들을 쭉 따라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 팀의 시너지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성찰하는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타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학습, 우리의 학습 혹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 전에 인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PBL에서 진행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학습자의 본연의 역할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에다가 공을 들이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무엇일지, 자원이 무엇일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이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안에서 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참신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교수님이 세워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학습 성찰, 이 부분도 귀한 과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공유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수업 안에서 스노보드 안에 교수님이 팀별로 게시판을 주시거나 팀별 활동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면 공유를 통해서 훨씬 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팀별 협업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BL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팀으로 공부를 할 때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4가지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팀이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봤을 때 이런 학습의 공동체가 끝까지 잘 유지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첫 번째 요소로 중요한 것이 공동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의도하는 바가 다르면 아무래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아서 수렴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상기해 본다면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되고 이 결과들을 왜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공동의 목표의 하위에 우리는 각각의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역할을 두시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팀장은 누가 하시고 서기는 누가 하시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역할을 좀 두고 각각의 역할들을 함께 체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됐을 때 훨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터디 그룹이든 아니면 우리 이런 PBL의 과정이든 규칙이 있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게 되면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자꾸 덮어두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수업의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빨리 의논한다. 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께 먼저 말씀드려도 좋고요. 정 안 되면 교수학습센터에 우리 같이 한번 학습 컨설팅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팀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건 좀 함께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PBL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학기가 이 PBL이라는 수업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머리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함께 논의하면서 즐거운 성과,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